잘 나가는 어, 네, 소리가 잘 나가는지 확인을 좀 해봤고요. 네, 이제 소리가 좀 나갈 겁니다. 네, 음, 이전에 그 작업을 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어, 책 공장에 그 몇 년 전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고요. 네,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네, 출판 관련돼 있는 얘기를 아무래도 한 번 정도는 좀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림 한 장으로는 사실 설명드렸던 게 이렇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지만 그 출판 환경이 계속 바뀌었죠. 네. 그 뭐 요즘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자금도 좀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환경도 그 이전보다 다양한 환경들이 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진짜 좀 그 이걸 그렸었을 때가 한 3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벌써. 근데 3년 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제가 그 책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책 공장도 지금 한 15년 정도 됐고 출판을 해서 뭐 저도 한 10몇 년 정도 이제 그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요. 뭐 키워보기도 하고 그냥 지금은 그냥 아, 잠시 쉬어가는 네,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활동을 좀 많이 못했어요. 네, 뭐 어쨌든 이제부터 책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책은 각기 출판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같은 뭐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좀 더 책을 뭐 직접 쓰기 때문에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저렴하게 제작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정말 외서나 뭐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들어가도 많이 뽑을 수 있으면 예, 상관없고 또 요즘에는 뭐가 잘 나갈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텀블벅이나 뭐 와디즈 같은 데서 잘 이용해서 그런 먼저 책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어찌 보면 그 관리를 네, 관리를 좀 하고 운영을 좀 하면 잘 되실 수가 있어요. 자, 한 몇 분 정도 네,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그 제가 제 걸 틀어놓으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밑에다가 달아주시면 저도 보고 있거든요. 제가 제 걸 보고 있으니까. 네, 우선 책의 원가 구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책에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책의 원가 구하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내 책이 도대체 얼마짜리 책이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지 가격을 정할 때 싸면 좋죠. 싸면 좋은데 싸가지고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그 안 보이는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출판에서는 그 안 보이는 비용이 1년 차, 2년 차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왜냐면 창고에 책들이 많이 생기니까. 네. 그 우리가 이제 뭐 책이 흑백이고 뭐 한 12,000원 정도 뭐 하는 책들을 주로 많이 냈었어요. 저희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한 15,000원 정도 했죠. 이건 정가제 때 얘기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온라인 배송료가 무료가 되려면 12,000원 정도를 해라. 네. 만 원이 넘어가야 온라인 배송료가 무료니까. 뭐 알라딘은 무조건 그 온라인 배송을 처음 1년 반은
예, 온라인 배송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의미가 없는 거겠죠? 약간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비용이라는 게 그 현재 비용과 당장 이제 들어가는 뭐 비용과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처음에 뭐 1세를 찍을 경우와 2세 부분이 달라지는데 우선은 보통 다 1세밖에 못 찍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일단 1세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책을 만들면 네, 외서 같은 거를 먼저 생각을 한다라면 외서에는 인쇄도 있고 에이전시 비용도 있고 번역비 그다음에 뭐 편집 교정 교열 편집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인쇄 초도 물류 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국내서는 인쇄 뭐 똑같아요. 에이전시 비용 대신 기획 인쇄 이제 기획 진행 비용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편집자가 미팅을 한다거나 저자랑 만나서 뭐 어떤 새로운 일들을 만나야지 뭐 작가를 발굴하려고 해도 누군가를 만나러 다녀야 되는 거고 온라인에서 책을 본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저자를 찾아서 내가 쓰고 싶은 기획 도서 기획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밥을 먹어도 그게 다 비용이니까 이 비용들이 들어가요. 국내에서는 실제로 요거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저자를 사용하게 되면 아니 사용이라기보다도 저자가 집필을 하게 되면 집필 약속을 거의 못 지켜요. 외서는 이미 판권만 사면 그 시점부터는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무엇을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외서는 전혀 안 그래요. 외서가 아니라 국내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저자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또 기획도 조금씩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완성되어 있는 책을 사느냐 아니면은 그 책을 진행하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겠죠. 뭐 자기가 편집자 겸 저자인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저자의 인세를 줄이는 방법은 대부분 저작권이 만료된 책들을 출간하는 경우가 많죠. 네, 뭐 그런 책들이 한동안 많이 팔렸고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팔릴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출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출판 잘 하시는 분은 요 인쇄 부분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인쇄가 없으면 본인이 저작자면 인쇄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손익분기점은 대략 2세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제작을 해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빠져 있고 물류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온라인 서점에 이제 책을 갖다가 팔면 끝이지만 오프라인은 매절이 아니라 위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초도 물류는 우리가 500부가 됐든 200부가 됐든 초도 물류에 대한 걸 예를 들어 뭐 북센이나 뭐 송인 같은 데다가 300부를 보내건 200부를 보내건 보낸 게 실제로 재주문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들어오는 거지 실제 판매는 아니에요. 위탁해서 맡겨놓은 거예요. 그 회사에서 팔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초도 물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초도를 많이 안 깔아요. 아주 빅타이틀이 된다라고 싶지 않으면 받아주지도 않고 뭐 교보 같은 경우도 100부 내외고 70부, 50부로 점점 줄고 있어요. 서점이 한 40개, 뭐 30개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카테고리의 책이 띄어서 올리려면 우리가 서점에 영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다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책이 실제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저자한테 이걸 상담을 안 하면
예, 정산을 제대로 못하면 초도 물류를 빼지 않으면 나중에 저자한테 팔린 것만큼 주게 되는데 팔리지도 않은 그 위탁되어 있는 책에 대한 인세를 지불을 하게 되기도 해요. 네, 그건 뭐 조삼모사니까. 네. 자, 손익분기점이 왜 2세부터 들어가냐면 이런 비용들이 여기 이제 깔린 비용이죠. 항상 깔린 비용들이 있고 제세를 보통 예전에는 뭐 2,000부 정도 찍었는데 요즘에는 뭐 1,500부 그리고 책값을 좀 올리는 편이에요. 대략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동책들이 점점 비싸지고 10,000원 정도에 가까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성인책들은 15,000원이나 14,000원 이상으로 책값이 좀 올라간 편이에요. 에세이나 뭐 이런 건 그나마 조금 더 싸긴 한데 그래도 13,000원, 12,0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1년 같은 경우는 1년 뭐 1세 1년에 1,000부 정도 나가는 책이 있다라면 뭐 초반에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보통은 한 달 내에는 반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초도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한 달, 두 달 안으로 반품이 돼서 다시 들어오고 또 반품을 받으면서도 주문을 또 해요. 좀 이상한 시스템인데 결국엔 책이 손상되고 나가는 게 점점 그 힘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우리가 EXID도 아니고 역주행을 한다. 뭐 그런 책들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가끔씩 있는데 그런 책들이 생기면 정말로 이제 어느 정도 그 탄력을 잇고 올라가면 회사에 진짜 효자 노릇하는 책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인세나 뭐 그 인쇄 비용 외에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없어요. 2세부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편집 디자인이나 편집 교정 비용 부분들 그리고 뭐 초도 물류도 필요 없으니까 더 적게 찍긴 하지만 전체적인 비용들이 많이 빠져서 제세부터 본격적인 이익이 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저자들은 초도가 뭐 빨리 안 빠지는지 빨리 빠지는지 궁금하긴 하겠지만 네, 전체 들어간 비용을 봤을 때 제세가 들어가는 시점이 뭐 2달, 한 달이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의 제세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책이 어느 정도 판매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온라인 도서의 순위도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네, 제세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직접 팔아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자의 능력으로 출판사가 사실 딱 그 책 한 권만 1년에 딱 그 책 한 권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출판사가 있다면 참 좋겠지만 예, 대부분 출판사는 굉장히 많은 책들을 내거나 아니면 다음 책 준비하고 새로운 책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작비는 15%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하는 책에 한했을 때나 그런 얘기고요. 보통은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종이값이 올랐어요. 자, 종이값이 오르고 재보험비, 인건비 뭐 얘기 많이 하지만 그냥 올랐어요. 그냥 올랐어요. 뭐 최저임금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올랐어요. 매년 오르니까 오른가 보다 하면 돼요. 15%에서 지금은 거의 25%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그때도 좀 괜찮은 책은 잘 만들어진 책은 3,000원 정도 양장되면 3,000원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25%에서 30%라고 쳐요. 자, 그럼 인세 주고 인세 10% 주는 경우에는 진짜 많은 경우죠. 많이 주는 거죠. 인세 10%안 줘요. 그냥 5%에서 8% 정도 하고 저자가 어느 정도 뭐 인지도가 있고 본인이 얼만큼 팔겠다라는 어떤 약속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 뭐 그러면 인세로 주는 게 아니라 책값을 좀 싸게 해서 들여가지고 결국에는 본인의 인세를 좀 더 받게 만드는
형태를 해 드리는 거죠. 자, 유통사가 40%를 가져가요. 자, 유통사가 40%를 가져가고, 예, 출판사는 여기서 이제 가져갈 분야가 뭐 지금 아까 2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출판사도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25%밖에 안 되고 그 중에 마케팅 비용이나 뭐 비용을 썼다. 비용을 쓰고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출판사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그 최악이 이 보관 비용, 관리 비용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책이 안 나가면 더 늘어나요. 네. 저기 안 나가면 보관 비용, 관리 비용이 끊임없이 늘어나니까 이것도 굉장히 리스크의 요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텀블벅이나 뭐 이런데 사람들이 그 미리 책을 팔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죠. 텀블벅이나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을 먼저 판매를 해 놓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온라인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부수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크라우드 펀딩은 그냥 예판이라고 생각돼요. 예판에 선물 준다라고 봐요. 선물 주고 뭐하고 하다 보면 정말 크라우드 펀딩을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하시게 돼요. 네. 하지만 그거는 아직 다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어쨌든 성공해도 최소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진행을 하시다 보면 그 크라우드 펀딩도 그렇게 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분들의 뼈아픈 그 고민이나 뭐 이런 그 실패담도 들어보셔야 돼요. 성공담만 듣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책이 어떻게 뭐 1세에서 뭐 어떻게 된다, 2세에서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리긴 했는데, 자, 책을 이제 제작비가 이제 30%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제 30%라고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저는 이제 25% 정도 된다라고 얘기 드렸으니까, 인세가 뭐 5%라고 쳐요. 5%에서 8%라고 치고, 출판사는 지금 현재 한 25% 정도 내외로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통사가 40%. 그래서 출판사가 그 힘들어 하는 게 결국에 배송비 주고, 댐지, 관리비 뭐 이런 거 다 해서 포장 하나 할 때마다 뭐 200원씩, 아니 500원씩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 들여가지고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 게 답일 것이냐, 아니면 유통사에 40% 마진을 주고, 유통사도 사실 배송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는 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유통사도 10%에서 15% 많이 먹어야 그 정도고, 광고비 받았을 때 그만큼의 비용을 가져가는 거지 실제로 많이 가져간다라고 생각이 안 돼요. 특히 이제 쿠팡 같은데 뭐 이런 데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형태로도 책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제 책이 나간다고 하면 꾸준히 성장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바닥으로 겨요. 네, 대부분은 지옥 가요. 자, 잘 못 팔면 내가 진짜 그 판매처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1년, 2년 지나면 그 책이 계속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셔야 꾸준히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는 거지, 대부분은 계속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아주 빨리 떨어지는 책은 빨리 포기해야 되겠죠.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포기하기도 힘든 그 상황이라서, 어쨌든 내가 이제 가격을 정할 때는 여기에서 책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제작비를 생각을 하세요. 제작비가 25% 정도 된다. 그냥 넉넉 잡고 25%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25%
25%가 예를 들어 책 가격이 10,000원이면 벌써 2,500원이잖아요. 2,500원을 어떻게 벌 것이냐, 네, 어떤 방법으로, 네, 이거는 이제 털 것이냐라는 의미예요. 빨리 책을 광고를 해서 이세 제세까지 빨리 가게 할 것이냐. 네, 제일 중요한 게 제세를 빨리 가는 방법이에요. 결국에 초반부터 본인이 커뮤니티를 갖고 있고 팔 수 있는 마케팅 역량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겠지만, 역량이 없고 그냥 책 나왔으니까 책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알아서 팔리겠지. 절대로 안 팔려요. 네. 떡볶이는 17,000원 주고 배달 시켜 먹어도 책은 잘 안 사요. 네. 치킨은 잘 먹지만 책은 잘 안 삽니다. 네. 대상층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누가 사줄지, 어떤 사람이 내 책을 살지, 그리고 이 제작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는 게, 책 원가에서 들어가는 비용들 중에서 어디를 아끼고 어디를 더 쓰고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자가 유명한 사람이라면 인세를 아낄 필요가 없겠죠. 네, 저자가 유명한 사람이라면. 반대로 외서 같은 경우도 싼 책은 판권이 싸거나 뭐 그런 책도 대박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트렌드가 있는 책을 내가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 그게 안 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예전에 좋았었던 책을 지금도 똑같이 한다고 해봐야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소비자가 뭐 유튜브로 옮겨갔다 그러면 책 파는 것보다 영상 파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계속 끊임없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원가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제작에 대한 부분, 특히 제작처랑 뭐 사실 종이가 제일 많이 비싸요. 뭐 인쇄 비용이 비싼 게 아니라 제본 비용도 비싸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종이값도 비싸니까, 너무 두꺼운 책 만들고 너무 로스가 많이 나는 좀 약간 네모난 책, 뭐 좀 희한한 형태의 제본, 뭐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제작 비용이 점점 높아지죠. 그러면은 책을, 아트북은 뭐 25,000원, 3만원 이제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책을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비싸게 받는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확실한 니즈가 있는 책을, 여기 뭐 프라이스에 대한 부분, 이 책이 유니크한가, 네, 그리고 사람들의 니즈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마켓 반응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예를 들어 어린이 책 같은 경우도 경쟁자가 엄청 많이 있어요. 기존에 나왔던 책들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책 사이에 내가 바늘 하나 뚫는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이에도 물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 바늘 뚫기 전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도 책을 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팔 것인지, 내가 뭐 말 그대로 쿠팡이나 뭐 소셜 같은 데서만 판매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 뭐 그것도 가능하겠죠. 네, 근데 그래서 과연 누구 좋은 일을 시킬 것인지, 내가 좋은 일을 할 것인지, 남이 좋은 일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 책 팔아서 돈 남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저도 그냥 해보면서 딱 느낀 게, 이게 매년 뭐 하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끝나면 들어요. 네. 물론 뭐 밥은 먹고 살겠지만, 네, 백리스트가 있어서. 근데 백리스트도 이 잘못하면 보관 관리 비용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네, 어느 시점이 되면 창고를 본인이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의 예전에 했던 거를 좀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복기를 했는데요. 이제 거꾸로 보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뭐 얼마 전에 제가 어, 펀딩을 통해 가지고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지고 다음 책을 준비를 했는지, 뭐 그런 얘기를 이 이후에는, 왜냐면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도 옛날이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각기 출판사마다 마진율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달리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이거는 그 3년 전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복기를 했고, 반품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땡겨졌어요. 자, 그리고 저는 그 문성환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약간 그 큰 서점이든 작은 서점이든 납품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어, 책이 놓여진다? 책이 놓여진다. 그냥 책은, 예를 들어 독립서점은 모든 책을 받아주지도 않아요. 내가 가야 돼요. 나랑 거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점 취향이, 서점주의 취향이 제 취향하고 같아야지 책이 거기 들어가요. 내가 갖다 놓고 싶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하셔야 되겠죠. 독립서점에 진행을 하고자 하면 독립서점 리스트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책을 출간을 하는데 미리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보통 공급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일반 서점하고 달리 그 독립서점 같은 경우는 배본사를 통해서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택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로스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보셔야 돼요. 어, 책이라는 거는 결국엔 이제는 취향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어떤 책을 출간을 할 때 어디에 갖다 팔겠다라는 생각도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전화로 띡해서 전화한 다음에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오프라인에 발품을 팔아야 되고 영업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아직까지는 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했었던 많은 페이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그냥 원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책이 과연 네, 책마다 다 다르긴 한데 어, 적자 보고 팔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탈출을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도 이후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제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그건 법이 그러면 법에 맞춰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만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건 각기 나름이니까. 그리고 각자 매체를 가져가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유튜브가 됐든 뭐 페이스북이 됐든 뭐가 됐든 하고 싶으신 거를 그 성향에 맞는 걸 하세요. 성향에 맞는 걸 해야지 성향에 맞지도 않는 걸 해봐야 예, 되지도 않고,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에 꾸준히 본인이 낼 책이 있다라면 그 책에 관련되어 있는 커뮤니티라든지 활동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책공장에 안 올리고 여기다 올려놓은 것도 좀 잘못되긴 했는데 일단은 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상한 게